안녕하세요. 주마카스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화요일 시장 복귀와 함께 주요 테마들과 주요 종목들 살펴보면서 코멘트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지수 모두 상승이 나와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65%, 코스닥은 0.98% 상승 마감했고 상승 종목 수는 1716개, 하락 종목 수는 787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강한 시장처럼 느껴지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한가 급등 종목들 대부분이 우선주, 저가주, 그리고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들 위주로 형성된 흐름이었습니다.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주 움직임이 많아지는 구간은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 우선주장이 끝나고 나면 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항상 경계해야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SKT 유심 해킹 이슈 관련 테마,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계속해서 종목별 강세 흐름이 나왔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일부 정책주에서도 반등 시도가 관찰되는 하루였습니다. 4월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시장도 이미 심리적으로는 연휴에 들어간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무리한 매매보다는 4월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체크한 섹터는 카톤팩 관련주였습니다. 삼룡물산은 어제 5연상을 기록하고 오늘 하루 거래정지에 들어간 상태였고, 한국패키지는 이미 어제부터 삼룡물산 거래정지를 예상하고 대체주로 상한가를 달성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장 전부터 대체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급등엔 수익 실현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도 드렸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시가 6% 이상 갭 상승이 나오며 강하게 출발했고, 지금 보시면 더 잘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장 초반부터 거래가 터져줄 거면 이렇게 내릴 게 아니라 밀고 올라가 줬어야 합니다. 하락하는 척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 이 부분이죠. 어제 상한가를 갈 때 갭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한번 상한가가 깨졌다가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되고요. 갭으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깨졌다가 다시 들어간 것까진 괜찮았고요. 다만 오늘 이 부분을 깰 때는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반드시 매도했어야 합니다. 여기가 하락 VI에 들어갔을 때인데 다시 이렇게 반등을 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도했어야 합니다. 어제 보합권에서 상한가까지 기록한 후 아침에 갭이 뜨고 보합권을 지켜주지 못할 때부터 집중했어야 하고, 이 위에서 파신 분들은 제일 잘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장 초반부터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주가가 못 간다는 건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야 합니다. 더욱이 한국 패키지는 대체주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부분이고 첫 상한가도 아니고 이미 두 번째 상한가였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했어야 합니다. 일봉을 보시더라도 오늘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며 어제 거래를 넘기도 했고요. 내일 삼룡물산마저 아침 상승 후 하락이 나온다면 한국 패키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고 대장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들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은 어제 5일선 근처에서 봤던 종목인데 어제 소폭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 다시 5일선 부근에서 기회를 주며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8%까지 상승이 나와주며 오늘 시장을 고려했을 땐 충분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와줬다고 볼 수 있겠고 테마가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매매를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했던 섹터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였습니다. 애경케미칼이 2연상을 기록하고 어제도 추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장전, 대체거래소에서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며 오늘 장 초반 20%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라 많이들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분봉 보시면 이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고점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석별형 캔들이 나왔고요. 매도 신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장주인 애경케미칼 종목이 하락 전환하면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늘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WCP는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해당 테마의 하락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어제 상승분을 일부 토해내긴 했지만 다시 하락을 막아주는 흐름이 나오고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테마의 움직임부터 확인을 해야겠고 차트상으로는 어제, 오늘 121선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며
다시 밑에서 가격 지지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보 마그네틱도 지난주 목요일 29% 넘는 급등 후 이틀 조정 흐름이 나온 상태인데요. 테마가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가격 지지 흐름이 나와준다면 상승 전환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몇 종목을 더 살펴보면 자이글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어제 28% 추가 급등이 나온 후 오늘 조정 흐름을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갭을 메꿔준다면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도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나인테크, DIC 종목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메가터치 종목도 조정이 아주 잘 나와줬고 벌써 시간의 장에서 2% 정도 상승이 나와줬네요. 조정이 잘 나와준 만큼 이미 시간의 장에서 반응이 먼저 나온 모습입니다.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오늘 조정이 나와줬고 대장주인 애경케미칼이 하락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경케미칼이 테마를 다시 이끌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이 앞으로 튀어나오는지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전히 살아있는 테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그리너지 관련 테마 흐름도 체크했었는데요. A프로와 지하이텍 종목이죠. A프로 종목은 어제 이렇게 갭을 잘 메꿔줬고 아침에 분봉에서도 이렇게 지지 흐름이 나와주며 5일선 근처에서 관심을 가졌고 거래가 터져주며 VI를 거쳐 최고 16.99%까지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고점을 넘어서 주기도 했고요. 여기서도 거래가 터지며 석별령 캔들이 나와줬고요. 이제는 석별령 캔들 하나는 확실히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후 하락 전환하며 0.80%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래도 5일선 위에서 마감해줬고 거래가 많이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혹시 다시 반등하는지 정도 체크해야겠습니다. 확실히 가격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저점에서 처음으로 액션이 나와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에 넣어두시고 이렇게 밑으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 전환하는지도 추적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이텍 종목도 24일 지난주 목요일 같은 섹터로 상승이 나오는 걸 확실히 확인을 했었고 이날 A프로 종목을 보면서 지하이텍을 매매했고 최고 25% 이상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었죠. 지하이텍도 5일선 위에서 크게 빠질 구간 없이 조정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A프로 종목과 함께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료 AI, 최초 AI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소식으로 상한가까지 가졌던 코어라인 소프트 종목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121선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었지만 오늘 좋은 재료와 함께 오전장 강한 급등이 나오며 이렇게 상한가까지 기록해줬었는데요. 그러면서 의료 AI, 의료 로봇을 포함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까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1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며 상한가도 깨지고 밀린 모습이긴 합니다. 121선 밑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보통 121선이 장기 이평선이다 보니 저항을 심하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뚫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코어라인 소프트가 상한가까지 가는 급등이 나오며 알파녹스 종목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최고 27.76%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종가는 16.71%로 마감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늘 어떤 자리에서 떴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3법칙이 제대로 나와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술용 로봇 관련주로 큐렉소와 WSI 두 종목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WSI는 오늘 바로 거래가 터져주며 18.98%까지 상승이 나와줬고요. 여기 매물대에서 밀리면서 종가 4.88%로 마감되었지만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가격 지지 흐름을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큐렉소는 대체 거래서부터 10% 넘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정규장에서는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래도 저점에서 차트를 잘 만들어주고 있고 재료도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종목 모두 올 초 로봇주들이 강한 시세를 줄 때 모두 최소 한 번씩은 다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큐렉소는 특히 직접 매매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 생각되네요.
조정도 잘 받았고 다시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의료 AI 종목들, 헬스케어 종목들을 몇 개 다뤄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일도 계속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섹터는 모든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생체 인식 관련주, 이심 관련주가 새롭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카카오 인증 서비스 제공 이슈로 소개해드렸던 더즌 종목이 어제 상한가까지 터치해주는 강력한 상승에 이어 오늘도 28% 넘는 추가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해당 종목을 계속 주시하지 않았다면 캐치하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오전장 하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2% 구간까지 갔었고 해당 테마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에서 이렇게 더 이상 가격 하락을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보였고 상승 전환 움직임도 봤고요. 마이너스 12% 구간에서 거래가 계속해서 터져주면서 순식간에 25%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줬고요. 마이너스 12% 구간에서 25% 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 관점으로 봤던 겁니다. 일단 상승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 석별령 캔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차 하락, 2차 급락이 나오며 이때가 거의 9%에서 10% 구간까지도 하락이 나왔었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거래가 들어오며 오후장 반등을 넘어 아침 고점까지 넘어서며 여기서는 28% 이상 상승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때 반드시 상한가에 들어가줬어야 하는 시간대였는데 들어가지 못했고요. 종가에 하락이 나오며 21.94%로 마감했고 시간의 장에서 6%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갔어야 하는 시간대에 상한가에 들어가주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장 막판이나 시간의 장에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약간 정신없는 시장의 움직임이기도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을 유지해주는 종목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급등 후 하락 전환하는 종목들도 많았고요.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상승을 유지하는 게 부담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미국 증시 등 해외 증시에서 어떤 분위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내일도 무리한 신규 진입보다 보유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 수익 실현 관점 그리고 단타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만 관심 가져보시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시는 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4월 마지막 거래일 잘 마무리하시고 5월에는 더욱 좋은 결과, 원하시는 결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5월에는 더욱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며 제 채널이 구독자분들의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